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대선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좀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이런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나스닥 지수가 일단 4% 가까이 급등을 한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거의 4% 가까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1.3%는 올라가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여러분 뉴스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양쪽 모두 자기네가 우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소송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는 투표는 일단 끝났고요. 네. 결과는 이제 최종 공식적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될 거라는 일단 불확실성은 뭔가 기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해소될 가능성이 커져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예상했다시피 시장에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오늘까지는 그런 맞는 모습입니다. 물론 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어떤 것으로 주식시장이 훅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랠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예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미국 주식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 말은 다 틀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 있고 그렇게 해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선거 다음 날이요. 그러니까 포스트 일렉션이죠. 선거 다음 날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다우지수는 1900년 이후 최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 다음 날 기록은 올라갔고요. 1900년에 3.3%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가 올라갔습니다. 선거 다음 날 기록으로요.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코멘트를 들으면 바클레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 선거가 여전히 미지수지만 그렇지만 상호는 이제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바이든 후보 쪽이 우세한 거로 지금 많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원은 기존대로 민주당이 이기고 상원은 기존대로 공화당이 이기면 사실 보면 백악관 주인만 바뀌는 거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오늘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좋게만 해석하는 거죠. 자기가 이것도 좋아진다 하면서 모든 것을 웬만한 것을 좋게 해석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딱 보면 기술주만 하더라도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약간의 좀 마이너스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뭐 기업 규제가 있을 거다. 규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때마다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얘기를 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멀라 해리스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고 상당히 실리콘밸리의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 관계가 지금보다 좀 개선되면 상당히 IT 쪽에서 발목을 잡았더니 항상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여하튼 다수 의견은 기술주 마이너스 뭐 이랬는데 오늘 기술주들이 올라간 것을 굳이 따지자면 상원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상황이랑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민주당이 났다고 해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마존을 쪼개고 구글을 쪼개고 이런 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다.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해석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 다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모양이었다고 보이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버 얘기하고 우버 폴스도 얘기하고 우리가 관심은 없지만 많은 사람 관심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게 지금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주민 발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플로리다에서는 시간당 임금 올리자 이런 거 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했는데 역시 한 6대4 정도로 기존의 우버나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는 우리나라로 보면 배달의 민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게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의 사업 형태, 즉 각자를 직원이 아니라
소위 고용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로 컨트랙터 베이스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가자는 거를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버, 리프트가 10% 이상 다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야 역시 기술주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에 대해서 소위 캘리포니아 사람들만의 지금 투표지만 결국은 뭔가 사기업들의 소위 어떤 뭐랄까 자율권 이런 건 좀 확대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의 그런 시각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술주의 상승이 오늘 일조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뚜렷한 그런 재료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기대감이 좀 혼재하면서 시장은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증시는 좀 뚜렷하게 울고 웃는 네. 섹터가 좀 나뉘었던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살펴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248대, 뭐 214다 아니다, 뭐 250. 언론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채널마다 다르더라고요. 다르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수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 뭔가 잘못돼 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미시간과 펜실바니아 이거 그 투표 중지된다는 얘기, 그 개표 중지하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잠시 전에 또 바이든 후보 지금 현지 후보죠. 후보도 지금 연설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린 적이 아니니까 이제 품고 가자 이런 얘기, 약간 여유 있는 모습을 한 거거든요. 딱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언젠가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만약 법원에서 다 최종적으로 해서 투표가 중지되면 아무도 270표를 확보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표로는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산되는 건가요? 정확한 270명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 270명도 사실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위너 텍스로 올해서 모든 주에 선택되면 다 갖고 가는데 네. 미국의 주에 2개는 주별로 안 하고 카운티별로 갖고 가는 메인하고 아까 네. 보니까 뭐 네브라스카인가 보는. 네브라스카죠. 그래서 이제 270이라는 숫자가 젊은 숫자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요번에 되면 하원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하원 하면 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무산됐을 때 뽑을 때는 한 주에 한 표밖에 안 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또 우세할 수 있습니다.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주별로 보면 주는 압도적으로 공화당 빨간색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만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그림인데 그건 이제 법적 문제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크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는 쪼개지는 거죠. 완전히 여론이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 되겠고요. 그때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싸우니까 보통 분들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 되겠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상원이 버티고 있으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법인세도 올리고 다시 올리고 소득세도 웬만한 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30만 불 이상, 그러니까 보통 한 3억, 4억 이상 버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올린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무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좋다는 것인데요. 여튼 섹터별을 보면 기술주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건 구글이랑 넷플릭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있는 것은 계속 저희가 무작정 따라해서 특집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누가 돼도 상관없는 게 지금 헬스케어라고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헬스케어 섹터는 사상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중에서도 헬스케어에서도 서비스 케어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의료보험이거든요. 네. 의료보험 섹터가 사상 최고가로 바로 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의외에 있는 것들이죠. 산업재나 소재주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싹쓸이가 안 되니까 쉽게서 싹쓸이가 안 되니까 공화당에서 함부로 이렇게 공화당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그렇게 인프라 투자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는 또 산업재가 떨어진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3조 달러냐 2조 달러인 거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한번 결정되면 그쪽으로 좀 가겠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의회 상관없이 막 밀어붙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오늘 산업재, 소재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이 오늘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주들이 강했던 반면에 산업재나 소재주들은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체크해봤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유가 된 상태잖아요. 네네. 네. 몇 군데 리서치 헤드급에서 얘기한 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FRA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건 간에 주식시장 상승을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주도 결국은 반독점 규제 이슈에서 완화되는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겠고요. 산업재, 소자재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부양책이 합의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냐는 것인데 내년에 기업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스티펠 증권은 가장 발빠르게 오늘 의견을 바꿔놨습니다. 2021년 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6개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목표 주세를 3,800까지 올려놨습니다. 아마 월가에서 가장 높은 쪽의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트레이드에서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술주의 추이를 이런 정치 권력의 향배에서만 찾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만 규제 강화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은 좀 퇴색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엘리 인베스트에서도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요한 건 핵심은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2021년 증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 이거를 꼭 염두에 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막상 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이 모두 다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증시에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네. 뭐 하원에서 제기를 해도 뭐 상원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간단하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게 보면 지금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상원 하원에 갈려 있고 미국의 역사상은 숱하게 갈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같이 엄청 무조건 싸우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부양책은 아니었잖아요, 위원님. 그랬었죠. 그렇지만 네. 결국 금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좀 다시 제대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의 규모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누구가 되건 간에 이니셔티브를 잡겠죠. 어찌됐건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부랑요. 정당이 그러니까 국회의회가 갈렸을 때 보면 연평균 6% 올라갔고요. 같은 당이 다 싹쓸이 했을 때는 9% 올라갔지만 지나고 보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주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대체적으로 기술주, 아까 네. 커뮤니케이션 등등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종목을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선거와 관련돼 갖고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뭐 올라간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다 보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앱 사용 시간으로 가장 긴 거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구글이 오늘 사상 최고를 갔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외국에서 네. 보시는 분 많잖아요. 다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갖는 그런 오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도 오늘 6% 올라갔습니다. 아마존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는 쪽이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오늘 4%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이 이제 항상 쪼개질 수 있는 걱정이 되는 데들이잖아요. 페이스북이 오늘 7%는 올라갔고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사가 두 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대표 기업인데 사상 최고가로 직행했고요. 휴메나도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고요.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원이 공화당을 유지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또 방위산업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방위산업의 예산이 이렇게 줄지 않을 거다. 네. 공화당이 있는 한. 네, 네. 그래서 오늘 로키드 마틴. 워낙 이게 바이든이 되면 약간 불리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간 쪽인데. 그래서 좀 부진했나 보네요. 네.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가 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늘 급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지금 이 압승을 싹쓸이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소위 클린 에너지 관련 대체 에너지 ETF도 약했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도 3% 1% 떨어졌고요.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 퍼스트솔라가 오늘 9%가 급락했고요. 캐터필러도 7%가 급락했습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이런 업종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 없는, 좀 상관없는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바이오젠 이건 아무 선거랑 상관없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승인 가능성, 뭐 강력히 세가 나면서 오늘 무려 40%가 올라가는 뭐 이게 또 미 주식도 아두카누마비였죠. 네. 발음도 못합니다. 네. 한글로 써 있어도 못 읽는 그런 발음들이죠. 네, 뭐 앞으로 매일 나오면 나올 텐데 어떤 그런 게 되겠고요. AMD 아마 좋아하시면 많으실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컨빅션 바이 리스트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력 매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서 오늘 주가 또 5% 급등했고요. 드래프트 킹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스포츠 도라. 베팅하는. 네, 스포츠 그 베팅하는 거가 되게 뭐 딴 것도 하지만 스포츠라이고 이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마이클 조던이 여기 이제 이사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했는데 쉬었다가 오늘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니오 있지 않습니까? 니오가 또 오늘 뭐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시티그룹에서 또 오늘 32에서 46%로 목표 주가를 한 40%까지 오늘 올려놨고요. 니오 얘기하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니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중에 사무실로 올라가서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 ETF 뭐 있냐 물어보시는 계시는데요. 요즘 이름도 쉽습니다. 드라이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DRIV입니다. DRIV. 이건 딱 전기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는 사실 자율주행이랑 한묶음이거든요. 자율주행 전기차의 DRIV인데요. 이런 거 사상 최고가. 오. 네, 그러니까 가격도 이거 뭐 엄청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네. 예, 몇십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요. 뭐 40달러 뭐 오죽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 실적 나올 때 급등하면서 이런 거 계속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온라인 테크놀로지 사상 최고가 같고요. 정말 좀 항상 이해가 잘 안 갔던 종목이에요. 네. 이 교정하는 거. 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정하면 다들 투명으로 하죠. 누가 요즘같이 예전 새 회색 쓰겠습니까? 트렌드였던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의료 장비 이렇게 체크하려고 그러면 서먼 피셔 사이언티픽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약간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건 약간 그렇지만 데이트를 하시는데 요즘 딱 이름 보고 알았습니다. 매치그룹. 틴도 아시잖아요. 네. 틴도 하는 회사가 매치거든요. 매치도 뭐 슬쩍 오늘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좀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선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도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